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어제 한국을 찾았고요. 오늘 각 대선 후보들하고 면담을 나눴다. 이 후보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죠. 게다가 지금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설 이런 것 때문에 좀 심상치 않은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 연결합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이 대선 때마다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와서 주요 후보들을 이렇게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만큼 중국도 초미의 관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네. 또 예측 불가한 트럼프도 집권을 했고 그다음에 김정은도 거기에 맞서서 네. 도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한반도 상황이 여간 신경 쓰이지 않기 때문에 네. 한국의 대선을 탐색하기 위해서 온 그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다웨이는 주로 무슨 얘기를 듣고자 했을까요? 대선 후보들한테서. 일단은 우다웨이 씨가 담당하는 것이 6자 회담입니다만 6자 회담보다는 한국이 대선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온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와서 각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당장 한중 관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비공식적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재 조치를 쫙 취해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중국은 앞으로 수위 조절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완화해야 될지 등등을 탐색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게 이어지면서 안철수 후보도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문재인 후보도 북한에 이런 식의 것이 계속된다면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조금 약간 입장 선회의 가능성을 열어뒀고 이런 등등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지난 3일 동안 연일 중국 당국자들과 진짜 설전을 벌였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로 또 이렇게 설전을 벌였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는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북한 공격을 한다 아니면은 칼빈슨호를 배치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대선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국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가장 그나마 한중관계 복원에 유리한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민주당 측의 6자회담이라든가 혹은 사드 문제 같은 것을 한 번 더 듣고 싶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보하겠다. 사드를 받겠다, 안 받겠다. 그거는 다음 정권에 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중국 측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위기가 점점 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은 사드를 도입하게 될 그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탐색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한중관계를 이후에 회복을 바란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고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지금 더 대북 영향력 강화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반대하는, 너희들이 우려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저도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북한 태도에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결국은 중국 역할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중국한테 진짜 방금도 설전을 벌이셨다고 했는데 효과를 발휘할까요?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우다웨이 대표가 이번에 온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6자회담을 지금 상황에서 뜬금없이 재개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탐색을 하기 위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탐색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가장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자기들도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 때문에 혹은 미국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가 더 축소되기 때문에 북한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자기들의 영향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뭐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설 이런 것 때문에 뒤숭숭하고 우리 정부도 이건 뭐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국 당국은 이런 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좀 찔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북한 핵실험이 우려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미국도 뭐 북한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것이 너희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냐라고 예. 좀 찔렀죠. 그랬더니 예.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정말 답답한데 그게 말이나 되느냐. 미국은 저 멀리 있어서 북한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은 그냥 순순히 당할 위인들이 아닌데 예. 그렇다면 보복을 취할 텐데 북한이 갖고 있는 제재 수단은 미국까지 날아가기가 쉽지 않다. 예. 그렇다면 북한은 분명히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협박을 하면서 우리도 그냥 죽지 않는다라고 할 텐데 예. 그러면 중국도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중국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북한에 침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거들 수가 있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중국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은 아주 단호한 반대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달콤한 중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차이나 리뷰의 조창환 편집장께서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창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한반도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일단 뭐 어제 그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예. 방한해가지고 이제 어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만났고요. 예. 4박 5일 일정인데 오늘부터는 대선 후보나 이제 캠프 관계자를 또 차례로 만날 겁니다. 일단 이런 거 알기 위해서 우다웨이가 어떤 인물인지 좀 알면 이번 방한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다웨이는 일단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던 그런 이름인데, 네. 어떤 인물입니까, 실제로? 예, 그 1946년 12월생이니까요. 예. 올해로 딱 진짜 71살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후이니까 1973년부터는 그 주 일본 대사관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고요. 예. 뭐 주로 일본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쪽에서 참사를 하다가 1998년 4월에 이제 주한 중국 대사로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2001년까지 이제 11월까지 그 한국 대사로 일하다가 이제 일본 대사로 바로 옮겼고요. 예. 2004년 8월부터는 우리나라의 이제 차관급이죠. 예. 그 외교부 부부장으로 임명되어가지고 주로 아시아 지역 업무를 총괄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 그러니까 조약업 법률 부분들을 좀 책임을 졌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다가 2010년 1월에 그 외교부 보직에서는 완전히 나와서 예. 그해 2월부터는 한반도 특별대표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인도 일본 대사관 참사를 지냈던 외교관 출신이고요. 아하.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전문가지만 육자회담 이후에는 이 한반도 문제도 깊이 관여되어 있는 한국 문제 전문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주요한 목적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도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예. 엊그저께 이제 끝났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 그 논의가 됐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중국 매체도 이번 방문 목적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일단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핵 문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드 반대 입장 전달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어떻든 이번 방문 목적이 그 미국의 북한을 뭐 어떤 공격하기 위한 의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거라면 정말 큰 걱정인 거죠. 아하.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이 정도 비중 있는 인물을 한국에 보냈으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떻든 이분 정도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유화책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예. 그보다는 우선은 이제 이 복잡해지는 한반도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 우다웨이도 목적인 것 같아요. 예. 예, 북한은 뭐 핵실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미국도 항공모함 칼빈스노 이쪽 한반도로 이동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지금 뭐 정보통들은 중국하고 북한 경계에
그 중국군들이 계속 집결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되면서 좀 불안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법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뭐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국제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계속 강경한 자세인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도 사드를 뭐 국민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하려는 수단 정도, 프레임 거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막 말한 것처럼 전쟁 위기, 뭐 오늘은 누가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전에는 남침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폭격을 걱정한다는 말을 누가 썼던데. 네네네. 이런 상황들이 정말 뭐 우리나라만 지금 둔감한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고요. 예. 어떻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우다웨이도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나라한테 인지시키려는 의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창한 편집장에서 보시기에 네. 우리 정부가 대처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선인 등 굉장히 중요한 내부 정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걸 통해서 일단은 뭐 그나마 작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드 배치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예. 뭐 이렇지 못하다면 이런 과정들에서 그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방법이겠죠. 예. 근데 이제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요. 예. 우리 문제를 지금 최근에 정부들도 트럼프가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정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강대국의 생리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싶은 게 예. 딱 그 100몇 년 전이죠. 1905년에 그 역사에서 배웠지만 가스라 테프트 밀약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미국은 필리핀 점령하고 예. 일본은 그러니까 조선 점령하는 걸 약속한 거잖아요. 예. 뭐 강대국은 물론이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나 뭐 시진핑을 바라보면서 이런 걸 걱정하는데,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예. 정말 이런 과정에서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전쟁과 상응하는 위기를 맞는다는 게 정말 걱정스러운 거죠. 아하.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 회담에서 좀 냉정히 말을 평가를 해보면, 네.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뭐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예, 저도 정부에서 일할 때 그 정상회담 의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 의제가 올라오면 한중 정상회담이면 뭐 각 그 부처별로 이렇게 의제를 내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다 모아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통. 예.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이번에 뭐 시진핑하고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 뭐 북핵 문제나 이런 몇 가지만 논의됐을 거고요.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단에 뭐 사드 문제도 들어가 있을 건데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맞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아무런 이런 말단에 있는 내용들은 구속력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아하. 어떻든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두 정상들이 처음으로 합을 겨룬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힘을 좀 본 것 같고요. 중국도 내부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한데요. 예. 확실한 것은 두 나라 눈에서 한국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저 이제 자국의 이익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일종의 이제 정말 쫄자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강하더라고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걱정이죠. 북핵 6자 회담의 중국 측 수석 대표 우다웨이 어제 한국을 찾았고요. 오늘 각 대선 후보들하고 면담을 나눴다. 이 후보들을 이렇게 만난다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죠. 게다가 지금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설 이런 것 때문에 좀 심상치 않은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 연결합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이 대선 때마다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와서 주요 후보들을 이렇게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만큼 중국도 초미의 관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네. 또 예측 불가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비공식적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제재 조치를 쫙 취해오고 있는데 예. 한국에서는 지금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중국은 앞으로 수위 조절을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완화해야 될지 등등을 탐색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의 뭐 미사일 도발 이런 게 이어지면서 안철수 후보도 사드 배치 찬성적으로 입장을 바꿨고 문재인 후보도 북한의 뭐 이런 식의 것이 계속된다면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조금 약간 입장 선회의 가능성을 열어뒀고 이런 등등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측의 육자회담이라든가 혹은 사드 문제 같은 것을 한 번 더 듣고 싶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보하겠다. 예. 사드를 받겠다 안 받겠다. 그거는 다음 정권에 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중국 측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부터 뭐 한반도 위기가 점점 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은 사드를 도입하게 될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 그러면 너희는 탐색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한국에서 한중 관계를 이후에 그 회복을 바란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영향력을 더 강화시다. 사실 그래서 저도 지난 3일 동안 연전 연일 중국 당국자들과 진짜 설전을 벌였고 오늘 아침에도 예. 전화로 또 이렇게 설전을 벌였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는 그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그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북한 공격을 한다 아니면은 칼빈슨호를 배치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대선에 예. 어느 정도 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예.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중국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음흠. 하지만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가장 그나마 한중관계 복원에 유리한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인데 예.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을 했고 그다음에 김정은도 거기에 맞서서 예. 도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한반도 상황이 여간 신경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예. 한국의 대선을 탐색하기 위해서 온 그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다웨이는 주로 무슨 얘기를 듣고자 했을까요? 주 대선 후보들한테서. 일단은 우다웨이 씨가 담당하는 것이 육자회담입니다만 육자회담보다는 그 한국이 대선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온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와서 각 정당들의 그 대통령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 당장 한중 관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